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 그리고 부동산 AI 버블 대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러우전 종전한 트럼프의 착각, 부동산 AI 버블과 중국과 일본의 유동성 추가, 그리고 일본이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리시 타임즈 아일랜드 언론이죠.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20세에서 25세 남성 이제 징집 대상입니다. 이제 대거 탈출하고 있다는 거죠.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42%가 이제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전쟁 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숫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 뭐 전쟁을 피합니다만 러시아와 싸우게 된다면 기꺼이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한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 이제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이들은 뭐 러시아를 극렬히 미워하고 또 그리고 자신은 이제 뭐 헝가리 체코 제국이 아리아인의 피가 흐르는 아리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생긴 것은 뭐 딱 슬라브인이죠. 어쨌든 이 전쟁을 원하는 국민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징집에 저항하고 초기에 탈출하고 그 이후에도 기회만 되면 탈출하려고 하고 있죠. 전쟁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제 EU가 휴전을 하자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이대로 두면은 국가 자체가 이제 이 방어선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군인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휴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저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은 트럼프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동의할까? 글쎄요. 러시아가 동의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YTN은 사실 언론이라고 부르기 힘듭니다. 뭐 쓰레기 집단이죠. 뭐 사실상 항복 수준, 발칵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뭐 유럽도 충격을 받았다. 제가 지금 이 호텔이 좀 시끄럽기 때문에 좀 소음이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트럼프 평화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토 회원은 아니다. 이제 EU 회원은 된다. 이건 뭐 러시아가 이미 동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자산 3천억 불 동결되어 있죠. 이것을 뜯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1,00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되고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은 러시아가 합니다. 1,000억 달러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통제권은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지게 되겠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뭐 미국이 갑자기 등장해서 수익의 50%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지금 뭐 트럼프가 여기에서 미국이 이익을 챙긴다 이런 것은 미국 내수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쓰는 것은 여전히 이 트럼프 혼자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추가로 1,000억 달러를 기여한다. 뭐 미국 생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G8에 가입시킨다. 사실 이게 가장 황당한 착각입니다. G8이라는 거 이것은 이 미국의 유니폴라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질서 여기에 러시아를 끼워주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트럼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국을 견제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세계는 다극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없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8 이야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를 미국의 이제 쫄병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럼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형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여전히 모든 것이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제한한다. 그런데 그 제한 숫자가 60만입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군 정규군 숫자입니다. 52만 명입니다. 여전히 미국과 서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겠다는 거죠. 자, 일단 평화협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전쟁 물자를 집어넣고 군대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60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건 뭐 러시아 영토다. 이건 뭐 이미 전쟁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루한스크 일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미래에 풀어나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현 전선에서 동결시킨다. 이게 서유럽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계속 무장을 시키는 거죠. 나머지 이야기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 전투기가 뭐 폴란드에 주둔하고 어쩌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두지 않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캐모플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전선에서 동결시키고 그 다음은
자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일단 러시아 영향권에서 이곳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토의 영향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나토 멤버는 아닙니다만 물밑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다양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무장시켰습니다. 뭐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군 지상군입니다. 이들은 유럽 어떤 국가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승리를 자신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를 누가 만들었는가? 미국과 서유럽이 만들었습니다. 2022년 직전까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자포로치아 원자력 발전소 이거는 이미 뭐 러시아 손에 있는데 50대 50으로 배분된다. 전력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전기 이것도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제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이것도 러시아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이죠. 당연히 러시아의 자금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시아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유럽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이용한다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여기서 언급된 이야기 이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이제 투자 패키지를 하는데 이제 자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을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미국과 러시아 합동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것은 러시아 자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합동 프로젝트를 하면은 거기에 투입하지 말지는 러시아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3천억 불 동결시킨 것. 이것을 볼모로 이제 자기들의 통제권을 쥐겠다는 거죠. 이건 역시 트럼프의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이 트럼프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암체오로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자국 영토 내 영토적 모호성을 두지 않는다. 비무장지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러시아 영토면 러시아 영토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조건부로 국경 일부를 넘겨준다.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아이들을 넘겨주지 않는다. 인질 어린이 교환이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계 주민들인데 그들 주민들이 원해서 러시아에서 교육받고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지 않죠. 이것은 우크라이나나 서유럽이 하고 있는 거짓 주장. 이것을 그냥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끼워넣은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포로치아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뭐 IAEA가 관리한다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학자와 전범자들에게 사면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60만 명 AF의 터무니 없다. 만약 서구가 6만 명 병력 숫자를 꺼내들었다. 뭐 그러면은 좀 진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우크라이나는 과연 서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뭐 미국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서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 끝까지 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도 이제 최근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패배하고 있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분탕질, 이것을 친 주범이 누구인가? 바로 서구입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이제 평화 계획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네오콘 인사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우크라이나 운명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입니다. 전쟁 초기죠. 서방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이제 러시아를 지시게 하고 러시아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이 장기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든 서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젤렌스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5월까지 이제 터키에서 협상을 하죠. 잘 됐는데 갑자기 이제 뒤집습니다. 이때 미국과 서구가 이제 젤렌스키를 매수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전쟁 후에 우크라이나에 서구와 미국의 군사적인 이권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전쟁 자체를 종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열전을 하고 있는 당사자, 지금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승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알렉스 이 친구도 이렇게 글을 썼는데 미국 안을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받아들인다. 미국이 2포인트를 얻고 러시아는 1포인트를 얻고 우크라이나는 빵포인트가 되는 거죠.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대부분이 트럼프의 착각이 반영된 겁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렌 노슨의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빌 클린턴, 부시, 바락 오바마, 조 바이든, 보리스 존슨 이들이 트럼프도 끝낼 수 없는 전쟁을 도발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종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군사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전쟁을 도발하고 패배한 측 서구입니다. 갑자기 휴식을 취하자. 그리고 신병을 모집하고 재정비하고 재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휴전안을 승리하는 측이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빌 클린턴 1999년에 나토 동전 시작하고 2008년 부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때 키예프 정부, 이 야누코비치 정부를 이제 전복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치명적인 무기, 치명적인 건 아니죠. 제블린 미사일입니다. 이걸 좀 주고, 이 젤렌스키가 가지고 있는 조 바이든 일가의 부패상,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정보를 위해서 제블린을 이제 젤렌스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단 9만 명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내전에 이제 개입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이스탄불 협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이든과 이제 보리스 존슨가 사보타지했죠. 여기서 이제 보리스 존슨에게 100만 불의 뇌물이 오고 가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푸틴은 입장이 명확합니다. 일시적인 휴전은 없습니다. 유럽의 평화 유지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토도 나치도 우크라이나에 존재하지 않는다. 크림반도, 루안스크, 도네스크, 자포리지아, 헤르손은 영구적으로 러시아 영토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나토와 나치는 러시아 국민에게 실존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현실 판단입니다. 그리고 푸틴 역시 이제 이 휴전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니 몇 가지는 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나토에 가입하자는 이런 문구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협상이,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이것은 열려 있다. 그런데 전쟁에서 러시아는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이 승리하고 있는 전쟁 이것을 쭉 밀고 가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러시아가 딕테이트한 조건을 강요를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협상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미국이 평상시에 운용하는 해군력, 이것은 정박돼 있고 수리 중이고 이런 거 다 뺀 겁니다. 실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배죠. 이 해군력의 20%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많은 수의 이제 배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20% 해군력 이것을 한국과 앞에 두고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한다. 당장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협박만 하고 돌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병창 관련된 이유입니다. 계속 막대한 군사력을 이렇게 띄워두고 이제 초경계 상태로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당장 이제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죠. 이 윌 슈라이버는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지금 이 전쟁 지속 능력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조 공동화랑 연관되어 있고 미국의 이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펜타곤 자체가 너무 비대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력이 너무나 스트레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응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치솟았는데 이 곳곳에서 좀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어떤 주택 가격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노숙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떠나고 이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은 전통적으로 이제 세계 부호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집값이 이제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 14%. 이 런던 부동산 안전 신화. 런던 부동산은 사두면은 무조건 오른다. 이 신화가 무너지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증시, AI 이런 버블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문제입니다. 일본 엔화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돈을 실제로 이제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엔화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본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벌어졌던 일들과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은 일본 금리가 이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엔화는 하락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을 조금 위험하게 보는 거죠. 일단 다케이치 정부 대만 관련돼서 중국과 싸울 수 있다. 이것도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치솟고 그리고 엔화는 하락하고 과거에는 보기 힘든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구글은 비교적 이제 AI 관련돼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생태계 여기서 조금 비껴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물론 이제 뛰어난 반도체 메이커입니다. 브로드컴보다 뛰어난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문제는 반도체만으로는 LLM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글은 가장 우수한 LLM을 만드는 기업이 되었는데 이 제미나이는 엔비디아 GPU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LLM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게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글 주식은 오르고 있죠. 엔비디아나 이쪽 생태계는 함께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관련돼서 그제까지 이제 급 하락하던 이제 엔화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재무상이 환율 개입도 생각할 수 있다. 엔화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개입 가능성 때문에 엔화가 조금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뭐 계속 대규모 경제 패키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시도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중간중간에 이제 중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베 때도 그렇죠. 이것을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이렉트로 어떤 투자 사업을 하고 그리고 가계 부문에 돈을 다이렉트로 이제 집어주는 겁니다. 뭐 어린이 보조금, 뭐 전기가스 보조금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AI 이런 전략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가솔린세 폐지 뭐 이런 안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거죠. 일본을 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물론 뭐 일본의 이 부채 문제 이것은 뭐 독특합니다만 일단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디폴트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의 거의 뭐 40%에 달하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는 이렇게 이제 정부 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일본 국채를 매도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오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일본이 어떤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면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는 또 이제 이 플라이트 퀄리티로 해서 이제 엔화가 급등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는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부문은 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아프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미국 역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세수를 늘려서 미국의 이제 빚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빚을 줄이겠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이제 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결국 돈을 풀겠다.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서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물가, 소비자 물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뭐 지금 상태라면 물가가 이제 뭐 1년 뒤면은 또 많이 올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지금 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자, 급등하는 환율 뭐 긍정적인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수출 업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뭐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지겠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 지금 어떤 이제 이재명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겨레가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지금 사태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에 엄청난 돈을 주겠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완전히 외국의 어떤 나라, 물론 뭐 미국은 한국의 우방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상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한국을 경제 식민지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은 어떤 이제 예속성이 강화되고 준식민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자율성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미국은 한국을
이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어떤 재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박살이 나게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이죠. 바로 외환보유고가 그 보험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 협약은 파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파일 관련되어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정하고 의회에서 이제 이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안전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자,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빌 게이츠를 보호 대상으로 본다, 무고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과 이제 코비드 백신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앱스타인 관련된 자료 이것을 파다 보면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전 국제적인 정세 시리아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약사 또 이제 빌 게이츠와 친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앱스타인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게놈을 인류에게 뿌리고 싶다. 그리고 빌 게이츠 과학 책임자 앱스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mRNA 샷에 이 지질 나노 입자 구조가 이제 정자 머리와 구조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세포에 침투하는 거죠. 난자에 침투하듯이. 자, 그리고 이 시퀀스 두 곳에 인간 생식기 분비물이 있다. 혹시 이게 앱스타인 이제 이쪽에 게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해당 특허는 코비드 이제 19 사태 발생 전에 등록이 된 거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